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오행의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가지 오행 중에서 첫 번째인 목의 성질을 알아보고 또 목기운이 많을 경우와 목기운이 적을 경우에 그 성질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43쪽을 보면 목인즉 태라 하느니 목태시생이라. 목이 태를 칭칭 감고 있기에 생명이 시작되는도다. 즉, 이 말은 생명 시작의 에너지가 목이라는 기운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목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빛, 곧 태양이 지구의 정동 쪽을 비출 때 땅에서는 기혈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기혈에 의해서 자연 생성이 되는데 이러한 자연 생성의 시초를 목태시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주의 목은 어린아이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목의 해, 다시 말하면 천간이 갑을 목인 해, 예를 들면 갑자년에 갑이라든지 을축년에 을, 이런 해에 태어난 어린아이들은 자유분방한 기질을 타고납니다. 이러한 기질을 타고난 어린이들은 부모나 어른들이 보았을 때는 고집쟁이, 사고뭉치, 차분하지 못하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기운을 타고난 아이들은 번뜩이는 기질을 지니고 있어서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고 호기심이 가득한 아이들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피곤하고 마냥 그런 아이들을 위한다고 내버려 둘 수 없겠지만 먼저 그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언어로 하지마, 안 돼, 이런 말을 하면서 행동을 무조건 막는다는 것은 왜 하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논리로 이건 이래서 안 된다라고 타의를 시는 것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고 또 인성교육에 좋은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과정이 생략된 채 아이들에게 주입을 하거나 결과적인 행동을 요구할 때 목기운을 타고난 아이들은 왜 안 될까 하는 생각과 고민으로 내면에서 더 큰 혼란을 일으키게 되고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그런 상황을 반복해서 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사주에 목이 없는 어린아이는 호기심이 없고 떠오르는 상념들도 적으므로 매사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나 키울 때는 말을 잘 들으니까 편하시겠지만 장래적인 문제로 보았을 때는 주체적인 자립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뚜렷한 자기 의지의 확신보다는 항상 부모나 자신을 지도해 줄 다른 도움이 필요하게 되니까 성인이 되어서 혼자서 살아가야 할 때에는 경쟁력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설령 의식이 있어도 생동감이 없으므로 실패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서 주저주저 하다가 끝내는 저주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목이 없어도 합이 있어서 숨은 목이 있는 것을 자연태동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예를 들면 자연태동은 사주 내에 해나 미라는 지지가 있는 사람이 해와 미 사이에 자연 발생적인 음목의 묘가 숨어 있으면 이것을 자연태동한다고 합니다. 보이는 목은 없지만 언제나 생동의 기운을 가지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주 내에 목 기운도 없고 자연태동의 기운도 없는 것이 절태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생동감이 없어서 무사안일해서 제대로 커나가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행을 인간이 자라나서 행동하는데 비교 해석하게 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 기운이 많을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올까요? 여기에서 한 오행이 숫자상으로 8개 이상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팔자를 나타내는 것이 오행이기 때문인데요. 오행 중 한 기운이 최고로 많이 나올 수 있는 오행 숫자가 8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행에서는 팔자 구성상 2개를 가장 안정된 수리로 보고 있습니다. 오행이 많다는 것은 2개 이상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목이 많을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목이 많을 경우 화를 양성분화시키는 것으로 의욕과 열정이 강렬하여서 지칠 줄 모른다. 의욕 과잉으로 고집이 강하여 독선적인 성격이 나타납니다. 남자일 경우에는 여자운이 넘쳐서 오히려 바람을 많이 피우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 남자일 경우에 여자복이 많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목 기운, 여자 쪽에 다른 어떤 의욕적이고 발전적인, 건설적인 쪽의 목 기운이 아니라 성에 대한 이성이나 이런 것으로 뇌파를 맞추게 되면은 다른 큰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경우에 오히려 그 집착이 여난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일 경우에는 리더십이 강해서 여장부가 됩니다. 남녀 공이 가정이나 사회의 주도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지배를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남의 밑에 있기를 싫어하니까 어떤 마당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조화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발전적인 의욕이 강하여 행동으로 옮겨 실천을 하나 항상 에너지가 분산되어 산만하니까 도중하차가 많게 됩니다. 너무 하고 싶은 것이 많으니까 어느 한 곳에 일을 하다가도 다른 일을 또 하고 싶어하는 그 호기심의 작용이 너무 크게 되는 것이죠. 원진이 있을 경우 끊임없이 잘하려 하는 긴장감 때문에 신경이 예민하여 정신질환이 올 수 있다. 이 원진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원진은 다음 시간에 원진과 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에 들어가기로 하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원진은 자신의 노력한 거에 비해서 득이 없고 모든 것을 생산적인 쪽, 발전적인 쪽으로 자신을 발달시키는 것이 아니고 항상 어떤 것을 제약하는 것,
파괴하는 쪽으로 간다는 것을 원진의 작용이라고 합니다. 오행 중 한쪽으로만 에너지가 치우쳐 다른 오행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니 불치병에 걸릴 확률이 많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주에 그 오행의 목 기운만 3개, 4개, 5개 이렇게 해서 오행만 많게 되면 다른 오행 팔자에서 오행을 둘, 둘, 둘 이렇게 해서 모두 십자의 형태로 나오는 것이 조화가 잘 돼 있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커다란 굴곡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목이 어차피 팔자에서 나오는 것이 오행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다른 오행의 작용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오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만 의욕을 앞세우게 되면 금방 일의 실증을 느끼어 발전이 없다. 그래서 목은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 종교나 예술직, 연구가처럼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풍요롭게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 기운이 없을 경우를 보겠습니다. 목이 없는 사람은 매사 자포자기식으로 목적이 없습니다. 계획은 했어도 실패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아니라고 매사 일을 타인이 시켜야 하는 수동적인 발전성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의 그 폭도 적고 또 성공을 일시적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다시 그 힘든 일에 부딪히게 되면 도전하는 도전 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어렵게 얻고도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 없는 모습은 여자에게 희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여자에게도 인기를 얻을 수 없고 그래서 여자복도 다른 기회처럼 쉽게 운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는 운이 따르지 않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없으며 이런 결과로 의식주의 어려움까지 겪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일을 한다거나 자신이 앞으로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야지 거기에 대한 그 행동이 나오게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날 그날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게으름이 이제 몸에 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그 쟁취해야 되는 그런 기회를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일을 해야지만이 부수적인 부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움직인 만큼 소득으로 오게 되는데 일을 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주저하니까 바로 의식주와 연결이 돼서 어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목이 많은 사람은 지나치게 자기 세계가 강해서 논리적으로 고집을 부리지만 목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해서 또 고집이 셉니다. 이 목이 없는 사람은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는 것을 귀찮아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좀 사물을 보더라도 그냥 즉흥적이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충동적으로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감각적으로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어떤 그 진행 상태에서 후회의 결과를 가져오고 또 다른 시행착오에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행은 너무 많거나 너무 없어도
극한 상황은 같은 결과를 만날 수 있지만 그 결과가 자신을 포함 주의도 편하지 못하게 하는 사기, 즉 쓸모없는 기, 사람이 생기가 있어야지 활력을 찾아서 어떠한 그 진보적인 발전으로 가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사기, 즉 죽은 기운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목이 많을 경우와 목이 적을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모든 오행은 적당하게 조화가 될 때 그 작용이 활발하게 되고 지나치게 많거나 적을 경우 오행이 정지,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